어쨌든요.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진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정 의원이 와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랑 같이 또 오늘 1시간 동안 강희정 의원이 얘기 나누면서 진행을 해볼 텐데, 오늘이 오마이뉴스가 상간된 25주년 되는 날이에요. 오마이뉴스는 잘 아시잖아요, 강희정 의원님. 그럼요. 지금 시민 언론, 모든 시민이 다 기자다. 그리고 맞아요. 이번만큼 모든 시민이 기자여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적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중계를 바로 하셨잖아요. 네. 그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여러분들이 각각 라이브 중계를 해서 이 오마이뉴스 정신이 바로 내란에서 개업에서 대한민국 구하지 않았나 싶어서 25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25년 동안 사실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고 또 많은 민주 세력들이 도움을 주셔서 오마이뉴스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또 25년 아니 50년 이상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언론으로서의 자리를 얘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시끄러워요. 여기 네. 집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안국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해봐야 돼요. 너무 네, 시끄러워서. 좋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 요즘 대변인 하시잖아요. 대변인. 네, 대변인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변이라면 막 논평도 준비하고 이러셔야 되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 거 준비하는 거. 그 준비가 어렵다기보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헛소리, 생떼, 약간 제 말로 조금 이렇게 해도 되죠? 진상. 이걸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래도 한 글자 한 글자 반박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국 여러분들이 워낙 피로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걸 하나하나 짚어주고 있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러니까. 네. 힘드실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을 내기는 하지만 강유정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 장점 이런 부분도 많이 살리시는 것 같아. 좀 엄중하게 꾸짖을 때도 있고 좀 센 발언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가끔. 제가 좀 센 발언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센 발언을 하면서도 좀 비유를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함부로 호수 위에 달 그림자 같은 삼류 비유 하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약간의 일본식 비유, 친일적 비유. 네. 그런 비유 말고 오히려 진짜 제대로 된 비유를 해서 혼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적인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고 생각보다 국민적 분열이 윤석열 때문에 커졌잖아요. 그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이 계속해서 하는 헛소리에 몫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래서 이 나머지 분들 필요해서 아예 귀를 닫고 있는 분들에게 좀 희망의 언어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젠가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나오셔서 중도 보수 논란이 요즘 많잖아요. 강희정 의원이 잘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 보수로 간다는 게 무슨 의미구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한마디 조금 더 한 번 더 오늘 오마이TV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역사적으로 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위배된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의 이전 후보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도 우리는 그랬었죠. 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도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미 보수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도 그 전에 대표이던 시절에 우리는 새누리당 때문에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훨씬 더 보수적인 정책들, 중도를 위한 것들은 많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역사 논쟁은 아예 접어버립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중도나 보수라는 걸 지금 기존까지 보수라고 참칭해왔던 국민의힘이 아예 버리고 도망간 상태예요. 네,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굉장히 소중한 국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역사도 맞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중도 보수로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왜 자꾸 여기서 이것저것을 가립니까? 확장하고 넓히고 그래서 점점 더 포용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여기서 그 와중에 좀 더 갈라치기를 하고 나누기를 하는 건 저는 민주시민으로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로 가는 그럼요. 어떤 내용을 그렇게 표현을 한 맞습니다. 것이잖아요. 네. 민주당이 그리고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진보 진영의 그
진보에 있는 분들은 민주당을 진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의 아니, 중도로 봐. 그럼요. 예. 이미 중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미 중도인데 중도에 다 있어서 도착했다라고 도착 지점을 알려준 거죠. 예, 역장처럼. 맞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요. 중도 보수 도착했습니다. 네. 라고 말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근데 그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면면을 좀 살펴보시면 약간 답이 나올까 맞아요. 싶기도 합니다. 네. 소위 이제 뭐 네.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뭐 비명계 맞습니다. 주자들이나 이런 네. 분들인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 불안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파일을 뺏길까봐. 아니 심지어 네.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빈집털이를 했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 말은 고백입니다. 예. 비워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네. 비워놨어요? 네. 극우가 달콤한 맞아요. 말과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심지어 폭력의 지원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자원이자 터전을 비워놓고 맞아요. 극한에 붙어서 기생하려 했던 그렇죠. 걸 그 말을 뭘 듣습니까? 그 극한의 세력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붙어서 해결할 수 없는 할 수 부분 없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 말이 맞는 건데. 왜? 인터뷰 하시겠다고? 옆에 지나가시는 분이, 예. 아, 그러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뭐 하실 말씀 있으신 건 아니고. 할 말은 많죠. 할 말은 많은데 일단은 예. 모든 시국이 안정이 앉았으니까 네. 빨리 이게 안으로 밖으로 빨리 끝났으면은 그리고 쟤들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쪽에서 집회하는 사람. 교회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교회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광훈이 한 사람만 집권이 돼가지고 그 사람만 몰권이 됐잖아요 지금. 그 사람만 조언을 시켜주고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이게 전환길이 전시들이라 그래. 아, 전시들이나. 전시 욕하는 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전환길이 정광훈이 두 놈이 광주까지 가기서 거기 그 민주화 그 중요 거기서 할 자리가 아닌데 거기서 왜 제 전환길이 그 놈이 창피하잖아요. 이낄 자리가 아닌데. 그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나가는 시민과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근데, 아니, 이제, 민주당의 중도 보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하신 실용주의를 채택하는 것이고, 그게 또, 만약에 뭐, 저는 거의 100% 윤석열이 파면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정권을 가져오는데도 도움이 되는 전략이 아닐까요? 우리가 네. 대선을 보통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냐면 예.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의 그렇죠. 싸움이라고 맞아요. 얘기합니다. 예, 예. 그런데 예. 이미 중도층을 상당 부분 확보했습니다. 음. 뭐 어느 정도 총선의 결과에서도 예. 어느 정도 숫자로도 좀 판명난 입장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세력 말고는 예. 이 탄핵에 있어서 예. 그리고 계엄에 있어서 예.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의 부정성, 불법성, 예. 반헌법성을 인정한다면 이처럼 예. 반헌법적인 계엄과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 민주세력 전체를 예. 중도 보수로 한 번은 우리가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반헌법 세력과 예. 그리고 헌법 수호 세력의 예. 그 중간에 그 기량 작용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우리가 정말로 많은 희생과 역사를 거치면서 만들어온 민주사회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다 예. 중도 보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게 더 이상 왕정이나 근대 국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보수인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보수라면 예. 그게 중도 보수인데 맞아요. 당연히 그럼 헌법 세력은 중도 보수 안에서 뭉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극우 세력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마치 윤석열이 모든 법이요, 질서요. 예. 윤석열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분인데 그렇죠. 세상에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없죠.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헌법 세력. 예. 저는 이게 중도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도 대선에서도 그렇죠.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가져오는데 큰 도움을 줄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비명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참. 그러니까 거꾸로 좀 이해가 안 물어보고 됩니다. 싶어요. 네. 보수가 네. 민주당 찍겠다고 하는데 네. 우리는 그런 보수 아니니까 우리 찍지 마세요. 그럼 안 되죠. 거꾸로.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보수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갈 데가 없어요. 품어 안고 네, 네, 네. 그리고 이 중도 보수라는 게 네, 제가 네, 방금 네. 말한 것처럼 소중한 가치와 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보수라면 예. 당연히 보수죠. 그렇죠. 네. 민주당은 그런 맞습니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니까 또
제가 오늘도 아침에 방송하면서 막 네. 이제 다투다 왔는데 공수처를 흔들려고 계속 지금 뭐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계속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장 청구한 거 그걸 뭐 얘기를 안 했다 이러면서 얘기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 말 네. 중에 답이 대부분 있어요. 주진우 의원 말은. 네. 700페이지인가를 뒤지다 그런다고 그랬죠. 찾았다면서요? 7만 페이지. 7만 네, 페이지. 7만 페이지. 네. 그러니까 네. 뒤지다 티끌 같은 걸 뭔가를 찾아가지고. 찾아낸 모양인데 저는 첫 번째 궁금증은 네, 네. 도대체 과거 검사이던 시절에 수사를 어떻게 그렇지, 했을까?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음. 7만 페이지, 8만 페이지 눈에 보이는 죄상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뒤지는 조사를 했나 수사를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렇지. 좀 그런 의구심을 하나 갖게 예,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은 예. 공수처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25일 최종 예. 이제 변론을 끝으로 음. 헌재 시간이 3월 초 혹은 예. 이제 주제 주정도까지 예. 가게 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이름에 맞게 반헌법이냐 아니면 헌법의 정신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냐 예. 이게 중요한 것이면 모든 예. 것은 다 쇠말적이고 음. 아주 세부적인 상세적인 액세서리로 빠질 문제예요. 맞아요. 지금 그렇죠. 공수처 문제도 예. 주진우의 말은 예. 아주 새말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티끌 같은 손톱 끝에 말 그대로 조금씩 네. 삐져나온 그런 살 같은 이야기로 음. 전체 얘기를 휘둘러 보려고 하지만 이 이야기 저는 주말도 못 간다. 결국 주말도 끝난다. 못 버틸 이야기고 그리고 많은 이제 패널분들 나와서 예, 얘기하기도 예, 하지만 예. 일단 불법적인 것도 아니고 네. 결격 사유가 없는 없어요. 것도 네. 문제지만 네. 이런 이야기들을 던져서 파급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별로 파급력도 없다.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전 이런 표현을 좀 강할지 모르겠지만 바람이다 마지막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탄핵의 여론을 어떻게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많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서 네.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네. 뭐 윤석열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3월 첫 주나 둘째 주 이 정도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뭐 과거 전례를 비춰보자면 네. 뭐 보름을 넘기지는 그렇죠. 네, 않았으니까 맞아요. 뭐 첫째 주나 둘째 주 정도면 결론이 나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왜 지금 헌재를 바라보냐면 이 상황 자체가 매우 피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피곤하고 맞아요.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 과정을 굉장히 겸허히 지켜왔던 것과 달리 예. 지금 우리의 근간 모두를 흔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저는 제일 웃지 못할 게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중국인 아니냐라는 이런 그런 상류 얘기까지. 음모론까지 아. 동원하면서 네. 재판관의 개인 신상에 대한 오염된 정보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도 모자라서 네. 이제는 그 구성원들까지도 가짜 뉴스로 그런 흔들어대는데 전 첫 번째 가장 무서운 게 예. 아니 진짜 나중에 중국과 외교 안 할 거. 그러니까요. 맞아요. 진짜 큰일 이렇게까지 나요. 네. 무슨 과거에 마치 북한을 네, 네, 혐오하던 방식, 적대시하는 방식에서 너 공산당이지, 빨갱이지 하는 맞아요. 방식으로 네. 무조건 거기다 중국인을 집어넣는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첫 번째 우려도 있지만 네. 두 번째는 예. 그걸 그래서 예.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번 증명을 해야 할 만큼 굉장한 압박에 시달린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태양이 천편일률적이고 한편으로는 폭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예. 공보관이 무슨 말을 해서 설화에 오른 게 아니라 되지도 않는 존재론적 자기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기 예, 예, 때문에 예. 정말 빠른 정상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 심리 맞아요. 결과가 예, 예, 예.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럼요. 그건 파면이어야 한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아니, 이게 파면 안 되면 제2의 내란을 일으킬 거예요.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러고도 네. 남을 인간입니다. 아니 진짜. 변명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다시는 네. 계엄을 안 하겠다라던가 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불법 계엄을 그 네. 말 자체가 네. 머릿속에 불법 계엄이란 단어가 계엄이란 두 단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요. 마치 거짓말 정말 많이 하는 애를 데려다가 혼냈어요. 맞아. 그랬더니 그럼 걔가 다신 거짓말하지 않겠어요라고 싹싹 비는 거지만 네. 사실상 그 아이 믿을 수 머릿속에는 없어. 거짓말의 단어가 예. 사라지지 않는 거랑 같은 논리인데 맞아요.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초긴장 상태, 전시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 국민 안정을 위해서라도 예. 이거는 정치적인 이견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그냥 정상적인 삶을 예. 회복하는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강유정 의원은 저랑도 뭐 예전에 다른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언론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 언론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탄핵 관련해서도 헌재나 윤석열 변호인들 그대로 받아쓰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그냥 공정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양쪽 의견 전달하면서 평가도 안 하고 문제 있는 거 지적도 안 하잖아요. 이런 탄핵 관련된 보도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심각했죠. 네, 네, 네. 심지어 제가 한번 네, 제 네. 포스팅에 올린 적도 있었는데 네. 그 조선일보 35면에 5개 기사가 올렸는데 그 중에 3개가 예. 윤석열을 일종의 두둔한다거나 내지는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걸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니 계엄을 민주당이 네. 했습니까? 아니지. 말도 계엄을 안 되죠.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까? 아니죠. 네. 아니 여기서 왜 자꾸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됐는지 네. 이해가 안 간다. 네, 네, 네. 여기서 기계적 중립이란 말 우리 교수님도 많이 네. 비판해왔지만 예. 방송 분량에서 패널 네. 반반 그러니까요. 내지는 기사 분량 반반 네. 이게 중립성이 아니라 그럼요. 이를테면 스카이데일리 같은 그런 완전한 가짜뉴스는 인용을 해서 네. 얘기가 이런 게 있는데 예. 진위를 따져봐야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죠. 진위가 잘못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밟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이제야 조금씩 밝혀지고 있긴 합니다만 한동안 그게 진짜 사회 악처럼 엄청나게 사회를 퍼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짜 뉴스가 갖고 있는 힘이나 네. 그리고 그 오염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라도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고 맞습니다. 제가 조금 속에 있는 얘기를 하자면 예. 너무 정치에 대한 사적 교사로서 역할을 과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론들이 왜냐하면 예. 윤석열을 보면 알겠지만 예. 그 사적 교사 역할이 잘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외면을 하지만 무엇보다 예. 윤석열 같은 네. 분이 예. 직무정지된 대통령에게 저는 차라리 그랬어요. 차라리 보수 언론의 말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겠다. 맞아요. 극우적인 유튜버에 가짜뉴스를 의존하는 세상까지 왔는데 언론이 예. 중간에 있으면 예. 결국 그거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예. 좀 더 정정 기능과 교정 기능을 갖춘 레거시로서의 갖고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예. 역사도 있고 예. 그걸 좀 품위를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언론들 보면 너무 심해요. 탄핵을 옹호하는 듯한 막 그렇죠. 그런 말은 뭐 기사도 쓰고 이러니까 윤석열 말 그대로 옮겨 쓰고 변호인단 말 그대로 옮겨 쓰고 그건 좀 언론의 사명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정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오늘 이제 이 집회가 헌재의 마지막 판단 전에 그래도 헌재가 좀 정의롭고 공정한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로 집회를 하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뭐 그런 거는 네.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좋겠지만 네. 민주당의 입장은 그거조차도 이제 헌재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어쨌든 시민들의 바람을 전달한다 정도가 되고 예. 그리고 민주당원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집회에 매번 거의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번쯤은 민주당 지도부의 말도 좀 들어보고 싶고 네. 저희가 별로 올라가서 발언을 네.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별로 안 했죠, 했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그리고 뭐 지도부가 올라와서 이야기야 소회도 좀 시민들 앞에서 직접 밝히고 예. 일종의 탄핵 이후의 보고 대회 오. 이런 형식이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그러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 다 오시나요, 같이? 그럼요. 전부 다 오시고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중심의 분들은 거의 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그리고 이제 이 행사하고 나면 또 당분간은 민주당이 주최한 행사는 또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좀 탄핵 결과가 나오기 맞습니다. 전까지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황희정 의원도 국회 들어가시자마자 이런 계엄 터지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바쁘게 힘들게 지내셨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와 다르게 얼마 안 됐는데. 네, 맞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지나온 국회의원 활동하시면서. 그러니까 아마 예. 국회의원의 삶이 네. 어떤지 몰라서 덜컥 시작했지만 국회의원의 삶이 어떤지 힘들어. 몰라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오히려 다선의원님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네. 이렇게 많은 사건이 짧은 기간에 네. 한꺼번에 일어나서 긴장도 높은 삶을 압축적으로 산 일은 없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그런 건가 막 네. 따라가면서 네. 보다 네. 보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예. 긴장도가 풀리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예. 많은 분들에게 예. 탄핵될 거다 마음 놓으시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저는 늘 불안해. 이거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맞아요. 긴장을 놓칠 못하겠습니다. 맞아. 네네. 아니, 그리고 진짜, 아니, 이렇게 열심히, 22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뭐 평상시에 그럼요. 열심히 일하지만, 이건 비상경 터지기 전에도 그날 막 국회의사당으로 모이고 이런 거 보면 네. 정말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저는, 요즘도 비상사태잖아요, 결국은.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니 근데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예. 유상원 수첩 같은 거 보면 예. 윤석열 정부가 예. 정상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계엄조차도 민간인 그러니까 예. 인사도 공천도 김건희나 명태균 같은 민간인이랑 얽혀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예. 계엄에조차도 노상원 같은 민간인이랑 그렇죠. 머리를 맞아요. 맞대고 예. 그러니까 예. 국가 조직이라는 거 그리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가지고 왔던 예. 나름의 그 가치라는 것과 그리고 잘 신뢰도 있게 만들어 왔던 예. 그런 국가 시스템을 3년 만에 예. 너무 쉽게 무너뜨릴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벌써. 네, 시작 네, 아직 안 했는데, 그러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금. 네. 현장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네네네. 의원님들 아직까지는 오고 계시는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또, 김성희 의원도 만나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고, 같이 얘기 나눠봅니다. 아니, 강유정 의원 혼자 하셔야 되는데, 분량이 나눠지잖아요. 아유, 더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예. 같이 얘기 나누면 좋죠. 네. 근데 초선 의원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민주당에. 맞습니다. 초선 올해 의원들이 초선-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예. 네네네 뭐 휴일 다 반납하고 네, 맞아. 네, 시간 쪼개가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예. 아유, 참. 근데 원래 국회 들어오시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힘드시죠? 국회의원 일이. 좀 솔직히요? 네, 솔직히.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 새벽에도 하고 밤늦게까지 맞아요. 있고 또 뭐 일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휴일도 없이. 네, 24시간 대기를 그러니까. 하는 아, 상황에 저는, 네. 근데 옆에서 그때 보면 보는데도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근데 네. 그래서 다행히 네. 해제 의견 빨리 된 것도 그런 시스템으로 살다 보니까 네. 정말 기적적으로 맞아요. 10시 반에 TV 앞에 나타나서 11시에 포고령을 읽었는데 1시에 해계 그러니까. 의결되는 게 그러니까요. 사실은 기적 아닙니까? 네. 이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계엄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가능한 그러니까 긴장을 일이잖아요. 가지고 살아왔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일날 계엄이 선포될 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거기서 방송하면서 그러니까요. 국회로 오셨잖아요. 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는 이런 라이브 방송이 중요한 이유가 예. 과거와 달리 정말 네. 아까 우리 얘기했던 예. 언론 환경 속에서도 예. 하루를 기다리고 보는 이런 판형화된 신문이나 뉴스가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눈으로 판단할 식견을 가진 맞아요. 시민들도 많아졌지만 예. 이런 라이브 방송을 비롯한 그러니까. 이런 방송과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전달을 해주시는 거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그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뭐 사살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체포한다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올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차를 몰고서? 다들 그리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네. 저도 네. 그 딸내미 집에다가 혼자 두고 나오면서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지, 생각을 그럴 하고 수 있어요. 나왔거든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그럴 맞습니다. 뻔했잖아요. 다 맞습니다. 비혼 벙커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잡아라 하고 한 군데 모이는 것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네. 네네네. 아, 진짜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사실은 두렵기도 했을 것 같아. 가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맞습니다. 모르고 네. 또 나라 살려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 네, 같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아, 예, 무조건 감사합니다. 존경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 윤석열을 파면하라 핏발 두고 열심히 하고 계시네. 네, 예, 어디서, 감사합니다. 예,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산에서 왔습니다. 네. 안산. 네네네. 안산이요. 안산. 네. 좀 이거 집회 참여하러 오신 거죠? 네. 윤석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요? 네. 당장 이렇게 내려가라. 당장 에? 내려가. 당장. 당장 내려가. 1분 1초라도 아깝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감기 조심하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네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무너졌잖아요. 근데 사회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금방 끝납니다. 내일 끝내야 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제 탄핵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탄핵 재판소의 변론 내용을 보면 윤석열의 말이 거의 뭐 거의 대부분 거짓이라고 볼 수 있고, 차가 와서, 예. 이쪽 차 길이라 저희가 약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변론 내용만 봐도 윤석열의 논리는 거의 뭐 다 깨졌다고 보겠죠? 그 변론의 내용이 예. 주요한 쟁점이 되는 헌법을 어겼느냐 혹은 헌법을 준수했느냐가 아니라 예. 정말 그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만한 예예요. 특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특히 홍장원 씨에 대한 생태죠. 네. 홍장원 씨에서 나온 기록이 다른 기록들, 가령 조지호 경찰청장이랄지 그렇죠. 여인영이랄지 예. 이들이 준 기록과 다르다면 예. 혹은 하나밖에 없다면 그걸 붙들고 두 번이나 출석을 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없었죠. 네, 맞아요. 다른 걸로 이미 교차 검증이 되고 있고 그런 그리고 거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예. 선망은 없냐라고 맞아요. 네, 그런 얘기까지.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진짜. 네. 자기가 그래도 네. 임명해서 윤석열이 썼던 자기 네. 정부의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그랬던 사람. 자기밖에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리고 뭔가 통치의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라는 게 위력과 약간의 폭력적인 것 말고는 네. 저 사람이 기술도 없다라는 걸 보여줘서 헌법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좀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한 3회차 변론만 해도 네. 답이 다 나왔다.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보면 아무리 뭐 윤석열이 지명하고 윤석열이 임명하는 재판관들이 있지만 만장일치로 나오겠죠? 파면 결정이. 이 문제는 네. 사람에 따라서 제가 이제 감히 얘기를 하자면 음. 헌법재판관님들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그렇죠. 내려주시겠지만 네, 애매한 사안이 없다. 그날 국회에 네.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네. 뭔가 막 불이나 위험한 걸 가지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그랬다면 네. 군이 총동원돼서 국회의원들을 보호든 혹은 여러 가지 전혀 일상과 똑같이 국회 일상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국회에 여하튼 완전 군장을 한 네, 이런 군인들이 들어왔고 네. 여튼 한동훈 대표의 전 대표의 방을 깨고 들어간 걸 모든 국민이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 맞아요. 부분에 그렇게 대해서는 봤죠. 이견이 네. 이견이 없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있을 이걸 수도 가지고 없고. 네.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건 그 이유를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네. 내가 설득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국회가 있다, 입법부가 있다면 네. 대통령에게 허가, 프리패스를 주는 거잖아요. 언제든 맞아요. 군을 보내도 된다. 완전 군장하고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케이블 타이 들고 단전 단수 시도해도 된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 전원일치돼서 파면 결정을 내릴 수밖에 나올 없는 수밖에 사실은 없다. 네. 막다른 길이다라고 네. 저는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도 어찌 보면 탄핵은 기정사실을 한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뭐 대권 주자다는 사람들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즘. 맞아요. 김문수 지난번 무슨 나경원 의원이 무슨 뭐 주최한 토론회 갔더니 세미나인가요? 뭐 거의 58명인가? 거기 떼거지로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낮에는 네. 지금 반탄 집회 가고 밤에는 대선 주자들 고르고 다닌다고 그것도 쇼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날은 오세훈 후보한테 가고 네. 어느 날은 김문수 후보 예상 후보죠. 한테 가는 행보들을 보인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이미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들도 이미 대선 준비에 들어갔다. 근데 한동훈의 그 책 있잖아요. 나온다는 책에 보면 거기 보면 국회 해산을 아니 내가 정말로 네. 개엄하려고 해서 국회 해산했지 이런 헌법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대체 검찰을 몇 년을 했는데 일단은 네. 제대로 그 헌법 공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형법도 필요한 검사들 출신 아까 주중현 검사 출신 예. 의원도 그렇지만 예.
검사분들 출신은 대부분 그냥 좀 필요한 수사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보시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저는 제목부터 국민이 먼저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네. 사람이 먼저다 패러디를 맞아요. 문재인 해서 대통령 거 베껴 하면요. 맞아요. 패러디 해가지고 네. 혹시 입당 선언을 어느 쪽에다 다시 하고 싶으신 거 아닌가. 민주당으로? 네, 우리가 중도로 보수로 네, 확장을 하다 보니까 네. 당신이 서 있을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이 먼저다.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건요. 본인의 경력 거기 쓰면서 검사 21년 한 거 쏙 뺐다면서요. 네. 아는 거죠, 그것도? 지금 네. 자체도 네. 검사 경력이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검사 윤석열과 가장 대조되는 경력을 만들고 싶어서였겠지만, 하지만 눈여겨봐야 될 거는 네. 어쨌든 명태균 수사의 키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쥐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고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약간 저는 대선 정부 가운데서 어떤 네. 스탠스를 취할지 결정한 게 아니라 결정할까 말까 노리고 있다고 봐요. 그럼으로 인해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검사 네. 경력을 지운 것 역시도 네. 저는 하나의 페이크, 진짜 그것도. 페이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처음에는 뭐 검사 출신이라고 정의롭다는 등 이런 거짓말로 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이미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이상한지 검사가 대통령을 하면. 그 상식과 공정이라는 게 장장이 자기 사전, 윤석열 사전을 만들어서 자기 방식의 상식, 자기 방식의 공정,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 노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네. 너무 목격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말 기본을 다시 복원해야 되는 대선이 되어야 하고 아마 짧은 기간에 대선이 이루어지는 만큼 예. 저는 사실은 정책도 미래도 봐야 되는 대선이 되겠지만 저쪽은 벌써 타겟 하나 정해놓고 완전 네거티브로 나서지 않을까 우려는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오래 봐온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신뢰감이라는 것들로 정말 똘똘 뭉쳐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뭐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이기도 하지만 저는 8대0 확신을 하고 있긴 예.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몇몇 장기술도 있거든요. 저들의 플랜 B도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플랜 B에 대한 대응을 민주당도 사실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시고 어떤 플랜 B, C로 방해 공작을 펼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서 민주당을 그걸 각계 격파해 나갈 수 네. 있다라는 좀 신뢰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